며느리가 임신했다며 웃고 있을 때 저는 그 뱃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박정혜, 올해 66살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5월 초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재와 며느리 혜준이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민재 녀석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혜준이가요. 저는 깜짝 놀라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혜준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때 뒤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혜준이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8주 됐대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저는 손주 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민재 아버지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들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왔거든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니? 정말로? 저는 혜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어깨가 제 품에서 느껴졌어요. 혜준이는 키가 163cm 정도로 작은 편이고 몸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 조심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요. 그래. 미안하다, 혜준아.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랬어. 그날 저녁 저는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미역국에 소고기를 듬뿍 넣었고 제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민재는 밥을 먹는 내내 혜준이 배만 쳐다보며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태명 뭐로 지을까요? 글쎄다. 그건 너희 둘이 정해야지. 어머니는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그걸로 됐어. 혜준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씩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처음 민재가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얌전하고 조신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었죠. 혜준이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민재와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혜준이가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편한 것만 찾는데 혜준이는 달랐으니까요. 결혼식도 아주 소박하게 했습니다. 혜준이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셔서 결혼식에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혜준이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혜준아, 이제 직장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아직 괜찮아요. 일도 그렇게 힘든 편이 아니고요. 조금 더 다니다가 배 나오면 그때 그만둘게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애들 유산도 잘 되고 그런다던데. 네, 조심할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흑염소 달인물, 대추차, 호두, 잣 등등. 혜준이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다음 주 병원 검진은 언제래? 아, 그게요.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그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정기 검진 날짜는 지키는 게 좋다던데. 괜찮대요, 어머니.
병원에서도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시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주 후 저는 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준아, 오늘 병원 검진 가는 날이지? 어머니가 같이 갈까? 아,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도 못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또, 지난번에도 미뤘잖아. 네,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매번 회사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병원 예약이 밀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진을 미뤘어요. 임신 3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초음파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혜준아, 초음파 사진 좀 보여줘. 우리 손주 얼굴 보고 싶은데. 아, 그게요. 제가 깜빡하고 병원에 놓고 왔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민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혜준이가 직장일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도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혜준이가 괜찮다고 혼자 가겠대요.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벌써 3개월인데 초음파 사진 한 장 못 봤잖아.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혜준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던 무더운 오후였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재는 회사에 있고 혜준이만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혜준아. 미역국이랑 나물 좀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혜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부엌을 정리하다가 식탁 의자에 걸려있던 혜준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 미안해. 어머니가 실수했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가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 사이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산부인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아, 이거 병원 서류인 것 같은데.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준이가 황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서였습니다. 임신 12주 차 태아 정상 발달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서명과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장의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 서명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각종 서류를 많이 봐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영수증 등등.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서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혜준아, 이 서류 언제 받은 거야? 지난주요. 병원 검진 갔었어? 네. 그럼 왜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 초음파 사진은? 그게 깜빡했어요. 혜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혜준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하나만.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 좀 이상한데. 도장도 그렇고 서명도 그렇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혜준이는 억울하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서류 가짜입니다. 혜준아,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혹시 서류에 잘못 기재된 거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그날로 바로 집에 돌아와서 서류에 적힌 병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큰 병원인데 전화가 이렇게 안 받아질 수가 있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내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예전에 산부인과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는 10년 전부터 쭉 내과였는데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그 산부인과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이름의 병원은 없었어요. 가짜였습니다. 서류가 가짜였어요. 그렇다면 혜준이의 임신도?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준이가 왜 거짓 임신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그리고 며칠 동안 혜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혜준이가 밤 10시쯤 되면 늘 외출한다는 것을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편의점에 간다고, 산책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30분에서 1시간씩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 집 근처에 숨어서 혜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10시 15분쯤 혜준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가벼운 옷차림에 화장도 고쳐하고 나왔습니다. 혜준이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혜준이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나 지금 나왔어. 오빠는 어디야? 오빠? 그래, 알았어. 10분 후에 거기서 볼게. 아, 그거 있잖아. 민재 명의로 된 통장이랑 도장. 이번 주 안에 은행 가서 처리할 거야. 응,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임신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믿더라. 바보같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준이는 웃으며 계속 통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재산명에 다 넘기면 그때 나올게. 민재한테는 이혼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거짓 임신이 들통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최대한 돈 빼는 게 중요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짓 임신, 불륜, 재산 빼돌리기. 제 며느리가 제가 딸처럼 아껴주려 했던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혜준이는 통화를 끝내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혜준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제 평생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주고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준이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최태윤, 35세. 혜준 씨의 대학 선배라고 합니다. 현재 무직이고 도박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도박빚? 네. 혜준 씨가 그 빚을 갚아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혜준 씨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민재 씨 계좌에서 총 1,2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뭐라고요? 민재 씨 모르게 돈을 빼돌린 겁니다. 아마 민재 씨 통장이랑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1,200만 원. 민재가 결혼 자금으로, 집 마련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재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진단서, 불륜 사진, 통화 녹음, 비자금 계좌 내역. 민재는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재야, 혜준이는 임신하지 않았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우리 돈을 빼돌리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엄마. 혜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봐. 혜준이한테 오늘 밤 어디 가냐고 물어봐. 그날 밤 민재는 혜준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했어요. 혜준이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재는 제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35살 먹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저 여자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 1,500만 원을 들고요. 변호사님, 제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거짓 임신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금전을 횡령했으니까요.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혜준 씨의 불륜과 사기 행각을 고려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일주일 후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혜준이한테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해라. 그리고 은행 계좌 명의에 이전해주겠다고 해. 엄마, 그게 무슨... 믿어. 엄마를 믿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혜준에게 말했습니다. 혜준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이 태어나면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통장이랑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넘길게. 전화기 너머로 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빠 고마워.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의 기쁨이요. 응, 다음 주 월요일에 은행 가자. 서류 준비해 둘게. 그날 밤 탐정이 보내온 메시지에는 혜준과 최태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드디어 성공했어. 다음 주면 집이랑 통장 다 내 명의로 넘어와. 잘했어, 혜준아. 그럼 바로 이혼하고 나와. 우리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자. 응, 민재한테는 위자료도 받아낼 거야. 거짓 임신 들통나기 전에 먼저 이혼 청구할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경찰관 2명과 함께
은행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민재는 혜준과 함께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혜준은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돈으로 산 거겠지요. 은행 상담실로 들어가는 혜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5분 후 저는 변호사, 경찰과 함께 그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혜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저는 혜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이런 큰일 하기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그리고 내가 지난 6개월간 한 짓을 낱낱이 기록해뒀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내가 위조한 산부인과 진단서야. 그리고 이건 진짜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 너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어. 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이건 내가 최태훈이라는 남자와 모텔에 출입한 CCTV 사진이야. 날짜랑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 어머니. 세 번째, 이건 내가 민재 몰래 빼돌린 1,200만 원의 통장 거래 내역이야. 내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 말이야.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내가 최태훈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야. 임신 연기하면서 재산 빼돌리기, 바보 같은 시어머니, 민재한테 위자료 뜯어내기. 다 내가 쓴 글이지? 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혜준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인감 도장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민재 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경찰관 두 분이 앞으로 나섰어요. 혜준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요. 잠깐만요. 혜준이 소리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혜준이 제게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요. 저는 그런 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혜준아. 네. 어머니.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딸처럼 아껴주려 했어. 내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넌 우리를 호구로 봤지. 이제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최태윤, 그 남자는 어젯밤에 이미 체포됐어. 유치장에서 다 혜준이가 시킨 거다라고 진술하더라. 혜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내가 평생 해온 거잖아. 이제 그만하자. 경찰이 혜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슬픔, 안도, 그리고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그렇게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혜준 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최태훈과 공모해서 민재 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도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5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도 100% 승소할 겁니다. 위자료는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억? 큰 돈이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혜주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혜주는 거짓 임신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을 횡령하였으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혜준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재와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혜준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재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다만 상대가 그걸 이용한 거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갑자기 왜? 엄마랑 작은 식당 하나 차리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조그만 분식집. 같이 해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 옆에서 평생 효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재는 정말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동네 골목 모퉁이의 10평 남짓한 가게였습니다. 정혜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민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였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튀김을 팔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민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젊은 여자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이랑 오뎅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주문을 받고 주방에 있는 민재에게 전했어요. 그 여자 손님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민재의 귀가 빨개지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저 잠깐. 민재가 황급히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여자 손님은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매번 귀를 빨갛게 물들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재가 저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재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천천히 알아가.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숨기지 말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민재는 그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어머니가 저녁 차려줄게. 우리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요.
수진이는 정직해 보였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혜준이도 처음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켜볼 거예요.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형제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그래요. 우리 민재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분식집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가고 민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때요? 글쎄, 아직 모르겠다. 엄마, 민재야, 엄마 말 잘 들어.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천천히 알아가. 급하게 결혼 생각하지 말고. 알아요, 엄마. 저도 조심할게요. 그래. 그리고 민재야. 네.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겠지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의 힘입니다. 저는 박정혜 66세 며느리의 거짓 임신으로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삶이요. 혜준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켰고 제 아들의 인생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